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릭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보니까 배우시기 전에 많이 이 책을 처음에 보시면서 이 이탈릭 책에 대해서 연습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카페에 이제 통이랑 올라온 것들을 봤는데, 이 글씨체는 펜촉이 벤적 펜촉이라고 해서 약간 끝이 납작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각형 끝 모양 때문에 벤적이라고도 하지만 스퀘어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약간 형광펜? 지그펜 중에서도 우리 사각펜 촉 있죠. 이런 것들도 약간 이 느낌으로 표현하기가 좋은데요. 글씨체를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굵기의 강약이 확실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펜촉은 조금 다루기가 어렵기는 해도 훨씬 글씨가 좀 더 돋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모던체처럼 우리 카페에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는 이 교재를 다운받으셔서 워크시트를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연습을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출력을 미리 해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 연습인데요. 선 연습을 배우시기 전에 먼저 이 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펜은 똑같이 11시 방향을 가르쳐 주셔야 하고요. 11시 방향을 가르치시면서 이게 딱 끝에 대보면 약간 사선으로 끝이 끝나도록 표현이 돼야 돼요. 이 펜 끝의 모양을 잘 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을 수직으로 그으면 굵게, 사선으로 그으면 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똑같이 자세를 잡아주신 후에 선 연습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잉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잉크 저장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묽은 잉크를 사용하시면 좀 더 많이 번질 거예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수직, 굵게 나오죠. 그리고 끝이 약간 이렇게 끊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선. 워크시트에다가 그리면 아무래도 각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세로선에다가 가로선을 일단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얇은 선과 굵은 선이 교차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먼저 첫 줄에는 세로선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선에는 가로선을 이렇게 얇게, 이 각도가 잘 맞아야, 이 펜촉의 각도가 잘 맞아야 이 라인이 얇고 선명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세로선과 가로선이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직선 연습 중에 이제 좀 꺾는 연습을 할게요. Z자 형태죠. Z자 형태로 꺾어주시는데, 이때도 주의하실 게 세로선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이 글씨체에서 세로선이 틀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세로선은 반듯하게 넣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세로선 연습과 가로선 연습이 여기에서 아주 약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이건 S자형이죠. 방향이 이렇게 S자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S자로 딱, 딱, 딱 끊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선, 가로선, 직선 연습을 쭉 이어서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맨 밑에 있는 것은 위에 거랑 똑같은데 약간 모서리를 굴리는 거예요. S자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 알값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 보이시죠? 얘랑 그래도 딱 차이를 느끼시겠죠? 여긴 딱 각을 져서 준 거고, 여기는 살짝 굴리듯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굴리듯이 좀 더 S자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 세로선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음표 느낌? 괄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끝에 부분과 여기 꼬리 부분이, 시작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선 연습을 한번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글씨체 특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글씨체 특징 같은 경우는 교재 3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교재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적어 놨는데, 세로의 기울기와 가로의 기울기가 어떤지를 보시면, 가로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세로는 기울기가 없고 수직이에요. 그리고 글씨의 틀이 약간 삼각형 형태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전체적인 글씨의 비율과 그 다음에 기울기 각도, 그 다음에 꼬리,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이 꼬리 세 가지 삼박자가 다 잘 맞았을 때 글씨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모던체만 일단 쭉 동영상 강의를 나갔는데, 과제를 보면 대부분 이 서체의 어떤 기본 평소 펜글씨의 습관이라는 게 이 D펜에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약간 초성 자음을 비율과 상관없이 좀 초성 자음을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씨체가 좀 뭔가 둔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모던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초성 글씨가 좀 크면 이런 삼각형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모던체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탈릭 체도 처음에 초성을 좀 머리를 크게 쓰실 것 같은데, 초성 자음의 크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리를 크게 쓰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전에 했던 과제들을 보시면서 혹시 초성을 크게 쓰진 않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씨체를 한번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자음 모음 연습 있죠? 자음 모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꼬집듯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리을자는 이렇게 굴릴 수도 있고요. 각지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미음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보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돼야 글씨가 자연스러워지니까 자음 모음을 쭉 쓰시면서 유난히 안 되는 그런 자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굴리듯이. 시옷, 이응, 여기도 한 번에 이어서 시작할 때도 살짝 꼬리를 말듯이 시작해 주시면 조금 더 글씨체가 화려해 보이겠죠? 이때 동그라미의 각도, 이 지금 밑에 라인 그려져 있는 거 여기에 맞춰서 동그라미의 바닥이 올라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 써보도록 할게요. 잉크를 처음 묻혔을 때는 이렇게 조금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죠? 아의 종류는 조금 많아요. 이제 우리가 덩어리라는 걸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해줄 부분과 덜 강조해줄 부분들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야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둘 중에 한 선만,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상관없어요. 한 선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징그러워 보여서 너무 과해도 곡선이 과해 보이면 안 이쁘죠. 모음 같은 경우는 세로선을 그으실 때 너무 휘지 않도록 이렇게 휠 수 있어요. 이 서체가. 지금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작품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화려하게 꼬을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음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자음의 다양한 비율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모던체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음이라는 것은 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글씨 크기가 중구난방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틀을 정해놓고 모음의 배치할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음의 비율을 사용을 해주셔야 글씨가 정갈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리을이어도 리을의 위치가 초성이냐 종성이냐 아니면 모음이 가로획이냐 세로획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 써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몇 개 추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이죠. 기역자를 한번 쭉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꼭 이 워크시트 그리드에 맞춰서 딱 맞춰서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의지해서 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꼭 그 위치에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요령껏 위치를 살짝씩만 바뀌는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쌍자음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오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해주셔야 이런 이어지는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귿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귿자 쓰실 때 많이들 틀리는 실수인데요. 디귿을 좀 넓게 쓰세요. 꼭 넓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넓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넓은 부분들도 좁아야 되는 부분들도 넓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다자의 폭이 꽤 좁아야 돼요. 이 가로선을 좀 좁게 그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가 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좀 여기 간경은 좀 여유 있게, 너무 디귿자 넓게 들어가고 퍼지고 거기다가 모음 들어가고, 보시면 똑같은 크기여도 디귿이 이렇게 넓으면 글씨가 커 보여요. 그래서 내 글씨는 왜 이렇게 크지 하면 자음이 커진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글씨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 방면에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받침에 있을 때 디귿과 초성에 있는 디귿의 넓이는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납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 느낌, 눌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줘야지 이 비율이 디귿자, 이 다자에 들어가면 글씨가 이상해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읍, 이때 이 굴리면서 가로획이 올라가는 이 각도도 가로획 기울기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거기만 갑자기 반듯하면 이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자는 다양한 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아자의 종류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라인 떨어지지 않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복자 같은 경우는 글씨가 좀 길어지죠. 아무래도 길어지는 글씨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글씨체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에서 최대한 짧게 표현하려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읒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지읒자 같은 경우도 많이들 틀리시는데 이 다리를 벌리는 각도에 있어서 자꾸 이거 있죠. 이 부분을 안 좁히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글씨가 앞으로 막 기우뚱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기울기 부분은 뒷펜뿐만이 아니라 붓글씨에서도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이에요. 지읒자의 각도, 폭이 상당히 좁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런데 각도가 좁아져서 붙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글씨가 납작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족자. 쌍지읒 같은 경우 더 글씨가 아무래도 폭이 좁아야겠죠. 안 그래도 그냥 자자도 좁은데 짜자는 더 좁아져야 돼요. 왜냐면 두 개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짜자 같은 거 쓸 때 글씨가 넓어지시는 분들은 아직 비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음 모음의 비율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하고 문장을 써주셔야 글씨가 예뻐 보일 거예요. 이 비율은 우리 사람의 얼굴로 따지면요, 적당한 눈과 코와 입 크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조금만 작아도 이상해 보일 거고, 코가 쓸데없이 커도 이상해 보이죠. 사람 얼굴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를 해줘야 글씨가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글씨 비율에서도 조금의 비율의 차이가 생기면 글씨가 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히읗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읗자 좀 동그라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안 예쁜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 얘 머리 지금 이 수직 머리와 이 동그라미와 중심이 같아요. 많이 틀리시는 게 앞으로 너무 가거나 너무 뒤로 가거나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경우 있으시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그래서 머리의 중심이 이렇게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 가로획 기울기에 맞게 동그라미의 바닥이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살려서 희응자를 살려서 하 한 번에 그어도 되지만 이렇게 강조해주는 부분은 약간 꼬리를 더 빼기 위해서 손을 살짝 띄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받침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납작해야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양한 자음 비율 연습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렸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역부터 희응까지 한 번만 쓰시는 건 조금 아쉽고요. 2번, 3번 정도 쓰시면서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시트에 의지했던 걸 벗어나 볼까요? 벗어나 보고 그리드, 우리 노디아 노트 있죠? 그 노트에다가 한번 단어를 써보실 건데요. 아마 여기다 써보시고 아직 나는 기울기가 아니야,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워크시트를 다시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거기다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드가 이 사선이 없어도 이제 조금 눈에 사선이 익었다, 손에도 익었다 하실 때 그때 워크시트에서 벗어나세요. 틀린 상태로 계속 연습하면 글씨가 안 이쁘니까 워크시트에 의지하셔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단어도 몇 개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펜, 우린 디펜을 배우니까 디펜으로 이렇게 꼬리도 멋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별, 세로선 그을 때 틀어지지 않게 꼭 주의해 주세요. 펜 촉이 노트에 세게 눌릴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펜 촉을 세게 바닥에다 누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흐름이, 이 곡선의 흐름이 걸리면서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너무 주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우리가 이것도 손가락도 세게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살짝 스치듯이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처럼. 그렇다고 해서 손에 힘을 너무 빼면 이제 글씨가 안 써지겠죠. 이 이탈릭체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너무 장문은 좀 안 이쁜 것 같아요. 화려해서 짧은 글귀를 임팩트 있게 표현할 땐 좋은데 너무 장문은 오히려 정신사나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한번 가볼게요. 한 번에 이어서 한 번에 가주시고 이 경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끝에를 조금 더 꼬아봤어요. 좀 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글씨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죠? 이렇게 꾸부렁꾸부렁한 글씨.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써보도록 할 건데, 이 문장을 쓸 때는 제가 조금 더 과하게 연출을 할 때가 있어요. 포인트를. 네, 그런 부분들은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인 뼈대가 잘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싶다 할 때 쓰는 부분이니까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글귀로 한번 가볼게요. 달빛에 비친다 내 마음의 설레임들, 요 글귀 쓸 건데요. 이렇게 리을, 비, 치읓 이런 거 들어갈 때 이 글씨체가 조금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첫 잉크는 조금 고인다 싶으면 살짝 더 덜어내고 하셔도 돼요. 잉크가 워낙에 많이 저장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잉크는 윈저 앤 뉴튼 거의 캘리그라피 전용 잉크예요. 얘가 좀 더 많이 묵직해 가지고 잉크 한번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이때 적당한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 잉크가 끝까지 나와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나올 때는 중간에 한번 살짝 묻혀서 털어내 주시고, 아니면 너무 잉크가 없어도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 나가는 걸 억지로 끌고 가줘야 되니까 힘으로. 그래서 손목에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바깥 여기서부터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 글씨체 쓰시면 물론 호불호는 있겠죠, 서체에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못 쓰는데 글씨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느낌? 잘 써 보이게? 아무래도 이런 기교들이 들어감으로써 서체의 화려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주기가 좋다 보니까 좀 더 글씨를 잘 써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장 한번 해볼게요. 6번에 있는 글귀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에서 5까지 한 번에 숫자 9자를 반듯하게 쓰듯이 이렇게 주변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해주셔도 느낌이 좀 더 화려해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선 연습부터 보여드렸는데
과제를 이제 내드려야죠, 제가. 자, 한번 과제를 내드려 볼게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 연습을 쭉 표현해 주신 거 한 장.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을 쭉 연습해 주신 거 한 장. 근데 제가 한 장이라고 하는 건 한 장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장 하시고 제일 잘 나온 거 한 장만 찍어 주시는 거고요. 여러 장 하신 걸 찍으셔도 괜찮아요. 뭐 3장, 4장 연습하셨으면 연습한 거 다 찍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3페이지에 나오는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쭉 있죠. 요거 한 세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단어 연습, 그 다음에 37페이지 문장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39페이지죠. 받아쓰기 굵기까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인가요? 선연습,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자음의 다양한 비율, 그 다음에 단어, 문장, 그 다음에 받아쓰기 굵기 6가지를 쭉 연습을 하셔서 매일, 아니, 이걸 하루에 다 하시진 마세요. 힘드니까 양도 많고요. 하루에 뭐 선연습이면 선연습 이렇게 계획을 짜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받아쓰기 굵기에 대한 답이 사실 뒤에 나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안 보고 도안을 짜시는 연습을 하셔야 글씨가 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그냥 안 보고 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이 페이지에다가 게시글 페이지에다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도 지금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시글 안에 첨부 파일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연습을 워크시트를 통해서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트 하실 때 이 프린트 용지가 그 질감이 퍼석퍼석한 그런 얇은 A4 용지는 잉크가 많이 번질 수 있어요. 그 밀도감 있는 좀 고급 A4 용지를 사용을 해주셔야 잉크가 조금 덜 타니까 이제 그 부분 감안하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글귀를 다시 한번 제가 체본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